결국은 뭐 소송을 하고 어쨌든 뭐 비대위가 꾸려지고 뭐 해도 결국 내 재산을 다시 찾기는 힘들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이제 신문에서도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KOK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 네, 그 KOK가 2021년경부터 아마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급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3월 24일에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이 신고 의무에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KOK 사업자들, 운영진들을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처벌의 범위는 어떻게 사업자, 소위 사업자라고 하는 모집책까지 확대될 수가 있을까요? 특검법을 적용하면 아마 모집책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KO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미디움 재단에 이제 판 거죠. 팔았는데 자 그러면 처벌의 범위가 KOK까지 미치느냐 아니면 미디움 관계자들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KOK가 원래 이제 만들어질 때 그 범죄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미디움 재단에 그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KOK 재단의 범죄 행위가 중단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승계적 공동정범의 법리가 있어서 그 범행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그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고요. 미디움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한 때로부터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처음부터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그 범죄 행위를 한 이후에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상 양도라는 그런 걸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수사에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소위 말하는 꼬리를 못 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일단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해외 거래소, 그다음 국내 거래소들 이용을 해서 아마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 세탁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가상자산의 기속 주체 이런 걸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좀 그 가상자산에 특화된 수사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화폐들의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현재 그 가상자산이 잠겨 있는 주체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데다가 아울러서 이제 특검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특검법을 지금 시행된 지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6개월 이상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특검법을 적용한 사례를 전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특검법이 적용돼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첨삭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KOK가 뭐 어떻게 되든 운영진이 뭐 구속이 되든 뭐 이걸 다 떠나서 피해자들의 관심은 뭐 운영진들이 처벌받는데도 관심이 있겠지만 자기의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은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빨리 거기서 이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고소를 해서 돈을 받은 사례들을 별로 보지 못했고요. 제가 상담을 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피해자분들한테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라면 당연히 돈이 있어도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이고 그 숨겨진 재산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처음부터 계획적이진 않았다. 나중에 이제 그 자산이 없어진 경우라면 그러면 더더욱이 찾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피해를 알게 된 직후에 바로 이탈을 해야 하고 그 사기 단체로부터 이탈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피해 구제보다는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소송을 하고 어쨌든 뭐 비대위가 꾸려지고 뭐 해도 결국 내 재산을 다시 찾기는 힘들다.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판매원들 이게 다단계니까 뭐 돈을 보낸 사람한테 또 민사든 형사든 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 간의 소송도 뭐 적지 않게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간의 소송은 사실 제가 이제 그 모집책들의 상당수를 제가 변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보다는
모집책들도 똑같이 투자자이고 예. 사실 그 피해자들이 준 모집책에게 준 돈은 예. 모집책에게 그대로 있다면 예. 그 모집책으로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모집책들 또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많은 가상화폐 사건들에 있어서는 구매 대행을 하는 예, 경우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법에서는 명백하게 그런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 또는 알선하는 경우, 중개하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다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 해주시면 돈 받아서 다 사주시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명확하게 아시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제 이 사업이 좋아. 돈을 넣어 하고 대신 이제 돈은 받지 않고 돈을 넣게 하는 거죠. 직접 넣게 하는 경우. 네, 네. 대부분이 그렇게 네, 보호하면 맞습니다.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다단계와 관련된 규제하는 법률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업자와 다단계 판매원을 명확하게 처벌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다만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등록한다는 건 본인이 모집책이 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다단계 판매업자가 무등록인지 등록인지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등록 판매업자에게 등록한 판매원들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2일에 관련해서 이제 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로 방문판매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무등록으로 활동하는 다단계 판매 업체에서 만약에 모집 활동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단계 판매업자랑 동일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률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개정 법률안이 계속 계류 중이고 이제 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렇죠. 본인이 법안 상정했지만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불거졌던 시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